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라오스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참석해 미국과 일본 등 10여 개국과 양자회담을 갖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등 대북제재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레바논에서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 동명부대 18진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330여 명의 장병들이 다음 달부터 8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올해 하계올림픽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도와 레슬링 종목에 출전하는 국군 체육부대 선수들이 상무정신을 바탕으로 금메달을 따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라오스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 참가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미국, 일본 등 10여 개국과 양자회담을 갖고 대북제재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6일 열린 총회에선 북한의 핵위협을 강조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라오스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에 참가 중인 우리나라는 25일 미국과 일본 등 7개국과 양자회담을 가진 데 이어 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며 대북제재와 북핵 공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연쇄회담에서 북한의 핵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적 위협이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 등 국제사회의 일치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한일 양자회담에서 그동안의 우호관계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하반기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한미 양자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이완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대북제재와 북핵 공조를 이어갈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제3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며 북핵 위협에 대응한 방어 조치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 윤 장관은 브루나이, 아세안, 싱가폴, 필리핀, 뉴질랜드, 호주 등과 양자회담 또는 환담을 갖고 북핵 공조에 관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각국 외교장관들은 26일 오후 ARF 비공식 자유토론과 총회를 통해 북핵과 주한미군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영내 정세와 현안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을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레바논에서 유엔 평화유지 활동 임무를 수행하게 될 동명부대 18진 장병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유엔 평화유지 활동 역사상 최장기 파병부대이면서 완벽한 임무 수행으로 레바논 현지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7년 유엔의 요청으로 파병돼 올해로 9년째를 맞는 동명부대. 18진 장병 환송식이 26일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열렸습니다. 18진은 모체부대인 국제평화지원단 21 특전대대와 참모부, 기능별 작전지원대 등 328명의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평균 6.8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장병들은 상황별 전술훈련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과제를 숙달했으며 현지에서 다양한 민군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저희 동명부대 18진 전 장병은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수많은 성과, 업적을 더욱 빛낼 수 있도록 대한민국 대표 군사 외교관으로서 본신의 노력을 다해 완벽히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장경석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감동적인 대한민국 파병 역사를 동명 부대원들이 써내려 가고 있다면서 한국군의 우수성과 위풍당당한 기상을 떨치고 돌아오라고 당부했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자원하여 한 걸음에 달려온 동명부대 18진 전 장병들의 용기와 애국심에 찬사를 보내며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 힘찬 박수를 보내줍시다. 파병 장병 중에는 이색 경력자들이 여러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전대대 이명철, 오병하 상사는 이번이 5번째 파병. 작전지원대장 김정배 소령은 부친의 월남전 파병에 이은 대를 이은 파병자로 이번이 2번째 파병입니다. 특히 동명부대 최초로 치과 군의관 김홍준 대위가 포함돼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현지에서 우리 장병들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고
레바논 주민들의 의료에 도움이 되도록 임무를 잘 완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조국과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동명부대 화이팅! 부대원들은 최종 점검을 마치고 8월 2일과 10일 두 개 제대로 나뉘어 레바논으로 출국해 8개월간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이 1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국가대표 명단엔 국군체육부대 용사 4명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이들 중 격투기 종목에 출전하는 유도의 이승수 상병과 레슬링의 김관욱 병장을 먼저 소개합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기합 소리가 가득한 태릉 선수촌 유도 훈련장. 도복을 입은 선수단 가운데 유독 남다른 각오로 훈련에 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리우올림픽 유도 81kg급의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이승수 상병. 그는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국가대표가 아닌 대표팀 훈련 파트너 자격으로 런던 땅을 밟았습니다. 같은 체급의 김재범, 왕기춘 등 쟁쟁한 선수들에게 대표 자리를 내주곤 했던 이승수는 군인으로 신분이 바뀐 후에도 와신 상담하며 꾸준히 기량을 연마했습니다. 작년 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 금메달을 시작으로 상승세를 이어온 이승수 상병은 국가대표 선발전 우승을 통해 결국 꿈에 그리던 올림픽 출전권을 따냅니다. 이승수 상병은 훈련 파트너 2인자 이미지를 벗어나 자신의 강점인 매치기, 굳히기로 들어가는 꺾기 등의 기술을 통해 최고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당찬 다짐을 드러냈습니다. 첫 출전하는 올림픽인 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경기 운영이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 시합 운영을 아직 좀 못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지금 많이 시합처럼 연습하면서 많이 보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 정신으로 더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성적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각오로 따지자면 레슬링 자유형 86kg급에 출전하는 김관욱 병장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레슬링은 역대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각각 11개, 동메달 13개를 획득한 전통적 효자 종목. 레슬링 대표팀의 강도 높은 훈련은 선수촌 내에서도 고대기로 유명합니다. 그는 힘들지만 이 고비를 넘어서야 다음 문이 열린다는 생각으로 훈련에 임한다고 밝혔습니다. 타고난 힘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빠른 태클이 강점인 김관욱 병장은 약점인 체력 보강을 위해 대회 직전까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경험이 있는 그는 군인 신분으로 달게 된 태극마크가 더욱 막중하게 느껴집니다. 총 없는 전쟁이라 생각하고 뒤로 물러서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전사의 패기가 투시로 할 생각입니다. 자신을 잘 안 믿고 상대를 약간 과대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심리 상담도 많이 받았고 그런 걸 고쳤기 때문에 틀림없는 금메달을 딸 것 같습니다. 60만 장병을 대표해 올림픽에 나가는 만큼 반드시 메달을 획득해 국가에 충성하겠다는 김관욱 병장과 이승수 상병. 국군 체육부대의 상무 정신이 대한민국을 넘어 리우데자네이루까지 닿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체육부대 화이팅!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지난 18일 전국에 일본 내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때이른 더위와 장마로 지난해보다 한 달 가까이 빨리 발령됐는데요.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사전에 예방 백신을 맞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심예슬 하사입니다. 작은 빨간 진모기에게 물려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 일본 내염. 질병관리본부는 하루 평균 모기 개체수 중 일본 내염을 옮기는 모기가 절반 이상으로 확인돼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이른 더위와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 경보 발령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작은 빨간 진모기에 물린다고 해서 반드시 일본 내염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작은 빨간 진모기가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것도 아닐 뿐더러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95%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고열과 두통, 심하면 혼수 상태에 이르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일본 뇌염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예방 백신을 맞는 겁니다. 또 기녹과 모기 기피제 등으로 최대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통일부 유니TV와 함께하는 통일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일드림 아카데미에서 열린 통일 런닝맨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출발! 통일 미래 주역인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통일 드림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통일 난상 토론 시간을 갖고 남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통일 런닝맨으로 활약합니다. 가져가봐. 오, 조심. 지금부터 5명이 한 조가 돼 서울 곳곳을 누비며 남북 문제에 관한 미션들을 해결할 텐데요. 카드에 적혀있는 몇 개의 키워드를 분석해 미션 장소를 알아내야 합니다. 5호선에서 얼마 안 걸릴 것 같아. 아, 여기 있네. 쭉 걸어가면 되겠다. 공동 성명, 시인, 고은, 옹덕동, 12층, 딕셔너리, 사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요. 이사장님이 거의 고문이에요. 통일 런닝맨들이 찾은 첫 번째 미션 장소는 바로 결의말 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 저희가 남북 공동으로 만드는 사전을 만드는 곳이에요. 국어 사전을 만드는 곳이고 73% 정도 남하고 북하고 같이 국어 사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간은 2019년 정도 예정이고요. 결의말 큰사전에 대해 자세히 인터뷰한 후 문제를 맞춰야 첫 번째 미션이 완료되는데요. 결의말 큰사전에 수록될 총 어휘의 수는 얼마일까요? 33만 어휘입니다. 네, 맞췄습니다. 지금 단순히 남북관계가 정치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 문화적으로도 교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통일이 되거나 협력을 하는데 되게 큰 힘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사투리 노래자랑 신민여, 탈북 민지원. 첫 번째 미션을 해결하고 다음 미션 카드를 받습니다. 두 번째 미션 장소는 탈북민의 정착을 여러 방면으로 돕는 특별한 단체입니다.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바로 세조위라는 단체인데요. 세조위는 지금 4개의 병원의 의료 상담실이 있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 후에 정말 우리가 지역사회, 북한의 지역사회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의료 지원 그동안 4개 그 병원에 11년 동안 우리 탈북민들이 몇 명 왔다 그랬죠? 8,700명. 오케이, 8,700명 맞아요. 탈북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적응해가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을 위해서 뭔가 활동 같은 거 해보고 싶은 마음이 용수버들이 비단을 풀어놓은 듯 아름다운 섬. 분명히 치면 나온다고. 예상치 못한 돌발 미션이 주어졌는데요.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립니다. 서울 시내에 숨어있는 북한 음식 맛집에 도착. 모든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다양한 노력 속에 그려지고 있는 통일 청사진에 우리 대학생들이 함께한다면 미래가 더 밝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달렸던 한 걸음 한 걸음이 희망찬 통일의 길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국방뉴스에선 정전협정 63주년을 맞이해 미군 참전용사들에 대한 얘기를 대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전용사들이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6.25 참전용사들을 취재한 KNN 방송 길재섭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6.25 참전 용사들, 과거로 이제 63년 전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는 정말 패기 넘치는 젊은 청년들이었을 텐데요, 대부분이. 근데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참전 용사들이 특히 전투를 겪으신 분들은 트라우마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좀 심각한 경우도 있지만 제가 직접 만나 뵀던 분은 폐쇄된 공간에 가는 걸 아주 정말 싫어하셨고요. 또 어디에 가면 그 기둥이라든가 벽을 꼭 등지고 아니면 어디로 빠져나갈 것인지를 보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그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트라우마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정신적인 충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6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웠고요. 그 전쟁 뒤에는 서로 많이 만나고 전우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연로하시고 하다 보니까 서로 만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이제 간간히 동료 전우가 이제 뭐 돌아가셨다라든가 그런 소식들을 또 전해 들으면 좀 한 번 더 안타까워하고 그런 모습이었고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은 없었습니다만 아무튼 한국전에 참전해서 전투를 치르고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는데 여생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게 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많이 안타까운 부분도 많은데 그럼 인터뷰를 하시면서 주로 대화를 나누실 때 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인터뷰는 아무래도 그 참전 용사들께서 그 당시에 한 52년, 53년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머무를 때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전투 얘기는 굉장히 치열했지만 또 전투 이외의 부분들은 좀 재미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전투를 치르지 않으신 분들은 군무원들하고 한국인들하고 좀 가깝게 지내신 분들이 많았고요. 그분들하고 이제 사진도 찍고 교류도 하고 집에 가서 한국 음식을 좀 먹는다든가 아니면 한국 말을 좀 배운다든가 한국의 풍습을 좀 배운다든가 그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떤 분은 한국말을 굉장히 아직도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왜 짐을 지는 지게가 있는데요. 그 단어하고 찌개라는 단어를 구분을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분, 60년이 지났는데 한국어 단어를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 걸 보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전투병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 기간 동안에는 민간인 가운데에는 어떤 적의 뭐 게릴라라든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했지만 전후에 만나신 분들은 아주 그 평화롭게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좀 많이 배우셨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드리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6.25 참전 용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6.25 관련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들 뭐 어땠습니까? 아니면 그 보시면서 또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 미국에 있는 한국전쟁 관련 자료는 일단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쪽에서 좀 관리를 하고 계시고 제가 접할 수 있는 건 좀 민간 부분이었는데 민간에서는 서적으로 좀 출판이 돼 있는 것들이 있고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좀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적으로 된 것들은 국내에 아직 많이 소개가 되지는 않은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차차 소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당시 한국의 어떤 사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록물이라든가 그런 게 이분들이 지금 연로하셔서 사실 이제 여생이 얼마 그렇게 길게 남지는 않으셨는데 이분들과 함께 그런 기록들이 어떤 역사적인 사료들이 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시급하게 좀 정부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 좀 수집을 하고 국가 기록으로 좀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대화나 자료들이 참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 같은데요. 그럼 책으로 정리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미 끝나지 않은 전쟁이란 책을 편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접할 수 있었던 책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도서관에 가보면 한국전쟁 코너에 가보면 아주 미군 참전 용사들이 쓴 책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전 관련된 책들이 사실은 그 트루만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메가더 장군이라든가 고위 정치인들이 쓴 아니면 그들의 시각에서 쓴 책이 많았는데 사실은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완전 일선 소대라든가 군대 이제 전투부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그 기록들을 좀 남긴 책들이 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접했던 책이 그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이제 좀 소개가 될 수 있었고요. 근데 이분들은 역시 한국 전쟁을 좀 내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것에 대해서 아주 좀 불편한 생각들이 있으셨고 평생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만나는 분들마다 어떻게 싸웠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는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책으로 정리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한번 할 수 있었고요. 그 책을 보면 그분들이 동기 전우들은 이제 거의 다 전쟁에서 잃고 본인이 살아남고 본인도 역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소개가 돼 있어서 전쟁 당시에 얼마나 좀 치열하고 참혹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후배 장병들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KNN 길재섭 기자와 함께 참전 용사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엔 길재섭 기자가 편역한 끝나지 않은 전쟁의 내용을 보면서
6.25 당시의 모습이 어땠었는지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길 기자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레바논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 임무를 수행하게 될 동명부대 18진 장병 환송식이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 자유를 지킬 수 있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세계의 평화를 지키며 국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의 평화를 책임지는 국군 장병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